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은 우리가 비정상적인 세포가 성장 증식해서 정상적인 조직을 파괴하고 원래 발생한 부위에서 다른 부위로 전이가 되어서 그 해당되는 조직을 파괴시키는 이러한 질환을 우리가 암이라고 하죠. 암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그 암의 발생 원인이 뭐냐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생물학적 요인, 즉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암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망막 모세포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 예가 되겠고요. 외부 요인으로 보면 첫 번째 물리적 요인, 피부암, 자외선을 통한 어떤 피부암이나 방사선에 의해서 어떤 폐암이 발생한다라든지 이런 물리적 요인에 의해서 암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화학적 요인, 염화 비닐이라는 어떤 화학 성분에 의해서 간암이 발생하고 투나프틸아밀이라는 성분에 의해서 방광암이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으로서는 우리가 생물학적 요인도 있죠.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해서 간암이 발생한다라든지 인유두성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서 자궁경부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에 의한 위암 발생,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생물학적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이 요인으로서는 우리가 탄 음식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탄 음식에 의해서 암이 발생되어지고, 기타 요인으로서는 생활 습관이라든지 그 사람의 직업, 또 흡연 음주에 의해서 암이 발생되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암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발생 현황으로 봤을 때 남자 같은 경우에는 위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그 이유로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식생활 습관의 그 원인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죠? 또 소화가 잘 안 되는 탄수화물이라든지 또 섬유소 같은 것들을 많이 먹게 되어서 위에 부담을 많이 주게 되죠. 이래서 위암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위암 못지않게 간암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자 같은 경우에는 자궁경부암이 가장 많다. 그 다음 현재 유방암이 많이 쉬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암인자를 자극하는 중요한 우리 네 가지 요인을 우리가 WHO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식생활 습관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식생활 습관이고 흡연, 어떤 바이러스의 어떤 감염, 그 다음에 환경 오염 물질, 요 네 가지가 실제 발암인자를 자극하는, 실제 암을 발생시키는 발암인자를 자극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식생활 습관이라든지 흡연, 그죠? 그 다음에 감염, 환경 오염 물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생활 습관이 가장 크죠. 음식물이 암 발생의 약 35%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다한 소금이 든 음식이라든지 탄 음식이라든지 지방질이 많은 음식 같은 것들이 그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래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신선한 야채, 과일, 우유 같은 것들은 암을 예방해주는 아주 효과 있는 그런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발암인자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식생활 습관이고요. 두 번째 흡연. 흡연도 전체 암의 3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점점 이 흡연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후진국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흡연도 굉장히 큰 그 원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감염, 기생충이라든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암이 또 발생되어지는 부분이 한 10% 정도 됩니다. 특히 B형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에 비해 간암 방률이 250배나 높다라는 연구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간암 환자의 98%가 B형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환경 오염 물질, 이것이 이러한 네 가지 사항들,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식생활 습관, 흡연, 감염, 환경 오염 물질이 실제로 암을 발생시키는 어떤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성인병,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만성질환병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대책들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식생활 개선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우리가 짠 식염을 소금량을 10g 이하로 줄이는 것이 아주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3에서 8g이 가장 적당한 양이 되더라. 그 식생활 말고도 규칙적인 운동도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충분한 수면과 휴식 역시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음주하지 말고 아까 흡연이 약 30%가 암 발생시키는데 중요한 원인이 되었잖아요. 이처럼 성인병, 즉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러한 대책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생활 개선,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과 휴식, 그 다음에 음주와 흡연을 피하는 것이 아주 예방으로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인병이 계속 증가하는 원인이 뭐냐? 이러한 원인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분비계 이상이 또 발생해서 또 면역 기전 변화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이런 만성질환이 많이 발생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파트로서 노인 보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노인 보건에 대해서 먼저 노인 보건의 개념, 여기 보시면 노화 현상으로 생리 기능이 저하가 되어지고 경제적, 사회적 활동력이 감소됨으로써 점점 더 의존성을 많이 보이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노인들이다. 그래서 인구가 점점 노령화되고 있죠. 그래서 노령 인구 구성 비율이 점점 높아져서 전체 인구 집단 평균 수명이 연장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문제는 건강 문제와 관련해서 노화 현상으로 인한 기능 저하와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의료비가 점점 증가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우리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 보건의 기본 개념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노인의 특성을 여러분들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신체적인 어떤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외면상의 변화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주름이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흰머리카락도 많죠. 이것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어떤 기능이 점점 저하돼서 체력도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고, 젊은 사람에 비해서 만성 대행성 질환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신체적인 특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정신적인 특성을 보면 인지 기능이 조금 떨어지고요. 좀 과민 반응에 좀 과민 반응을 많이 일으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잘 삐지죠. 그죠?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어떤 장애, 치매와 같은 그런 어떤 특성을 또 보이고 있고, 또 사회적인 특성을 보면 현재 젊었을 때 활동할 때는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본인의 지위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역할에 대한 어떤 상실로 인해서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노인들의 특성을 잘 알고 여러분들 집에 계시는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잘 이렇게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노년기의 어떤 변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년기의 변화는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노인과 관련된 질환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노화 현상으로 생기는 어떤 질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척추나 관절에 이상이 생기는,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시게 되면 관절염, 아이고 허리야, 관절 이렇게 또 불편하신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죠. 노화가 되면서 점점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겨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 뇌졸중, 아까 이야기했죠. 뇌졸중이 또 많이 발생하기도, 동맥경화증, 심근경색, 악성신생물. 악성신생물이 뭡니까? 암입니다. 암. 그 다음 만성기관지염, 천식, 그 다음에 치매, 백내장, 당뇨병 같은 것들이 노화 현상으로 해서 많이 발생되어지는 그런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환기능 저하, 혈관이 좀 뭐라 그러죠? 이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죠? 탄력성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혈액이 제대로 이렇게 전달 안 될 수도 있고, 특정한 혈관에 또 혈압이 또 상승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호흡 기능이 역시 떨어지겠죠. 폐활량이 감소하고 근력 역시도 호흡근에 대한 근력 자체가 또 떨어지게 되는 이러한 현상을 노인들은 또 겪게 됩니다. 역시 또 소화기능, 소화효소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죠. 펩신이나 트립신 같은 이런 소화효소가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소화기능 음식물을 잘 소화시키기가 어렵죠. 그리고 위산 분비량이 감소하게 되고, 따라서 위의 어떤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그러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경 및 정신 기능이 좀 저하된다라는 그런 기능들, 피부 감각이라든지 후각, 시력, 청력 당연히 떨어지겠죠. 인식 능력이 좀 떨어지기도, 건망증이 점점 많아지는 그러한 현상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기에 됐을 때는 방금 이야기했던 이러한 변화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이 노화의 어떤 기본적인 특징들은 어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특징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보통 평균 40대부터 해서 노화가 우리가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생체 내 모든 곳에서 다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내인 본질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어쩔 수가 없죠. 자연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노화가 된다라는 것은 또 장기의 변화, 예를 들어서 생체 기능이 떨어진다라든지 저항력, 적응력, 회복력, 예비력 등이 점점 이렇게 저하가 될 수밖에 없고요. 몸 평형 상태 같은 것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특징이 바로 노화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능이 저하되고, 또 합병증이 또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합병증이 발생을 함으로 해서 사망의 위험성까지 발생하게 되죠. 또한 노화에 따른 신체 변화는요, 정상 면역 기능이 점점 감퇴해지고, 또 항체 생산 능력이 점점 떨어짐으로 해서 자가 면역 반응이라든지 자가 면역 질환이 많이 발생. 자가 면역 질환이 뭡니까? 원래 면역 체계의 가장 핵심적인 세포가 몸에서 T세포죠. T셀. T셀이 이 저항력에 대해 핵심적인 세포가 됩니다. 그래서 면역을 이렇게 다 조절해주고 해주는 이 세포가 있는데, 얘가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의 대표적인 것이 눈물샘 같은 거 있죠. 여러분들 지금도 특히 어르신들 눈물샘이 잘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인공 눈물을 많이 넣게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잖아요. 다 이것이 요즘은 자가 면역입니다. 자가 면역에 대한 부분들, 요새 발생되어지는 많은 질병들이 다 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형 탈모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도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홍반증, 전신 홍반증이라 해서 전신에 몇몇 점같이 벌겋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죠? 이런 것들도 다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웬만한 부분 다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이가 이렇게 들어감에 따라서, 노화됨에 따라서 신체에 이런 변화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노화가 되는 원인이 뭐냐라는 것이요. 가장 중요한 게 슈퍼호르몬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점점 사람은 나이가 들으면서 노화가 되고, 또한 과도한 영양 섭취로 인해서
노화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음식을 많이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죠. 적당하게 먹으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이 노화에 대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요, 활성산소가 많이 이렇게 유해산소, 활성산소가 그죠?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로 우리가 이러한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한다.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됨으로 해서 여러분들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같은 데 있죠. 미토콘드리아 사실 에너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런 에너지 생성을 하는 능력을 감소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세포 성분들은 적당량의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해서 그죠? 제대로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계속 장기화되게 되면 노화로 진행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포가 또 감소되어진다. 즉 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면역계통에 문제가 또 발생되어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활성산소 이거 정말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했던 이런 활성산소 같은 경우를 그죠? 해결해 줄 수 있는, 활성산소는 언제 많이 발생합니까? 과식, 과로, 그죠? 그 다음에 극중한 어떤 스트레스, 이것에 의해서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안 좋은 것이 뭐죠? 흡연이 안 좋댔잖아요. 흡연보다 더 좋지 않은 것이 바로 이런 활성산소입니다. 이런 활성산소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주로 학생들한테 하냐면, 최소한 여러분들 하루에 한 알씩 비타민C는 꼭 먹는 것이 좋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활성산소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C가 나와 있는 이 활성산소를 없애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비타민 C입니다. 그래서 식물성 음식에 함유되어 있는 항산화제로서 최고죠. 그래서 방금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활성산소는 모든 질병의 근원이 됩니다. 아까도 했지만 스트레스, 과식, 과로, 그때 주로 발생되는 것이 활성산소인데, 이 활성산소가 어떤 문제를 발생을 시키냐면 유전자를 변질시키고, 아까 위에 있던 미토콘드리아, 즉 이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미토콘드리아라든지 세포막을 손상시켜서 노화를 점점 빠르게 진행시키는 아주 나쁜 성분이 바로 활성산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C가 그죠? 이런 활성산소를 어떻게 바꿔주느냐면 H2O와 플러스 O2로 바꿔줍니다. 그렇죠? 신선한 물과 신선한 산소로 우리가 바꿔준다는 것이죠. 이런 활성산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시켜주는 대표적인 성분이 바로 비타민C다. 제품이 비타민C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하루에 한 알 정도는 꼭 먹어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죠. 비싸지도 않습니다. 꼭 하루에 한 알 정도는 비타민C를 먹어주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노인의 어떤 질병을 살펴보게 되면은 심장동맥질환이라든지 청력장애, 뇌졸중, 어른들 아이고 손발 저리다는 이야기 많이 하죠. 골다공증, 또 여성들, 할머니들한테 특히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 부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관절염, 심장질환, 천식, 치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면 이러한 노화를 예방하는 방법은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노화를 예방하는 방법 있죠.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쭉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람이 나이가 들었다 안 들었다 뭘 보고 알죠? 피부를 보고 압니다. 그래서 이 자외선을 먼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피부라든지 그의 전반적인 세포를 노화시키는 대표적인 어떤 부분이, 이 자극 부분이 바로 뭐냐면 자외선입니다. 자외선 부분을, 그래서 여러분들 바깥에 나갈 때 선글라스 끼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흡연량을 좀 줄이고 검연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흡연량과 피부는 그죠? 피부 노화는 비례적이다. 이 이야기는 아무리 제가 그 피부를 깨끗하게 그 노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피부 주름을 없애는 무슨 화장품을 바른다든지 아주 비싼 화장품 아무리 발라봐야 담배 피게 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쭉 보시게 주위에 보시면 아실 겁니다. 담배를 많이 태우는 여러분들 주변의 삼촌이나 또는 주변의 어떤 사람들 보시면 피부 좋은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보세요. 없습니다. 그만큼 피부와 흡연은 바로 직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흡연을 많이 하면 할수록 피부가 빨리 노화됩니다. 빨리 노화된다는 뭡니까? 남들이 봤을 때 나이가 더 들어 보이고 빨리 늙어 보인다는 거. 그거 좋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흡연하는 학생이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끊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 피부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다음 피로, 아까 그 과로라든지, 그죠? 아까 활성산소가 발생되는 것은 뭡니까? 과로, 가식, 스트레스잖아요. 요거 피해 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운동하고 또 충분한 수면, 수면도 굉장히 중요하죠. 충분하게 또 잠을 자야만이 그죠? 노화를 예방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화 예방하기 위한 어떤 내용들 있죠. 뭐죠? 자외선 좀 차단해 달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흡연 지금부터 하지 말라는 거. 충분한 수면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적당하게 운동하는 것이 좋더라라는 겁니다. 그거 꼭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 노화를 예방하기 위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중요한 것은 운동이라든지 식이요법과 항산화제. 항산화제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비타민 C. 비타민 C가 대표적인 항산화제입니다. 그래서 꼭 좀 하루에 하나 먹어주시면 좋겠고, 또 호르몬 조절법을 통해서 피부 노화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피부뿐만 아니라 뇌 자체를 노화되어지는 그죠? 예방법, 그래서 혈관성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을 여기 제시하고 있는데, 고혈압 이거 안 좋습니다. 당뇨병 좋지 않죠. 고지혈증, 피로 및 관리, 체중 조절, 그죠? 갑자기 이렇게 비만해지거나 하게 되면 역시 혈관성 치매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도 여기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노화의 원인이라든지 그죠? 아까 활성산소 제가 이야기했었죠? 이런 부분들 꼭 체크해 주시고요. 특징들 이런 오늘 쭉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당뇨병부터 시작을 해서 발생되지는 이런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제7장 비감염병 관리를 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 감염병, 비감염병 이걸 잘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아까 심장과 관련된 질병과 여기 보시면 심장과 관련된 질병과 그 다음에 그 뒤 뇌졸중과는 거의 흡사하다고 아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지 뇌로 가는 혈관이 경색되었느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피가 터짐으로 혈관이 터짐으로 해서 혈액이 응고되면서 막았느냐, 그 부분이 관상동맥이냐 뇌로 가는 어떤 혈관이냐, 거기에 따라서 뇌졸중이 발생될 수도 있고 심근경색이 또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비감염병이라는 내용들은 실제 비감염병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흔히들 잘 아는 성인병이라고 하죠. 근데 성인병 쓰지 않는다고 했죠. 대신 뭐라고 한댔죠? 생활습관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활습관병에 대한 내용들도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7장에서는 이 만성질환, 고혈압이라든지 동맥경화라든지 그다음 뇌졸중이라든지 심장질환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암이라든지 그죠? 암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신생악생물이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심장질환, 아까 뇌졸중, 당뇨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